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업계 1등 주식 사면 장기 투자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요. 과연 업계 1등 주식을 사면 정말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의 흐름 전인구 저자는 주식 투자의 성공 원칙 중에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방법은 선두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선두권에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후반부 가서 스퍼트를 합니다.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죠. 그러면 경쟁자를 따돌리고 격차를 벌린 다음에 골인하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선두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2등 그룹에서 달리고 있다면 여기서는 우승자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2등 그룹에서 1등 그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마라톤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등 그룹에서 치고 올라가려다가 무리하게 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완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인구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두와 함께 가야 하죠. 기업도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 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급하면서 다 데려갔죠. 기술도 다 빼가고 어떻게든 따라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TSMC가 워낙 지금 이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선두권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승하기가 1등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등 기업이 된다는 건 여러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1등 기업은 2등 기업보다 기술 격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으로 알려지게 되면 고객들이 그 기업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기술 격차 플러스 이미지에 의한 브랜드 격차까지 존재하게 돼요. 1등은 정말로 자기가 가격을 높여서 고객들한테 뭘 팔아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업계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경쟁력 있는 2등이 존재할 때가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크면 돈을 쏟아 부어도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크지 않을 때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2등이 더 매력적인 주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2등이 1등을 따라잡게 되면 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업계 1위였는데 LG생활건강이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계 1등이더라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을 때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등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업계 1등에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업계 1등, 어쨌든 개별주죠. 우리가 개별주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가진 회사입니다. 주가가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개별주에 그 문제가 있어요. 닷컴 버블 시절에는 90%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1억을 투자했는데 9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내 계좌에 딱 1,000만 원만 남아 있는데 이걸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투자한 분들 고점 대비 10%, 20% 이렇게만 빠져도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데 90%가 빠졌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개별주 투자가 가진 어떤 뭐 결점, 어려운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14년이 걸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14년 만에 다시 원금 회수가 된 셈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14년 걸리고 90% 빠지고 하면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이 주가 그래프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투자하기 시작하면 나도 수익이 100%, 200%, 300% 올라가겠구나 라는 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별주들은 아무리 업계 1등이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무척 크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변동성을 이겨낼 만큼 내가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미라면 개별주 대신 ETF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에도 ETF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ETF는 500개 회사에 투자하는 ETF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전자 이렇게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만큼 큰 손실도 입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100개의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 30개에 투자한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ETF를 매수해 놓으면 참 좋겠죠. 자, 테크 탑10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기술 기업 10개 회사에 투자하는 종목이 바로 테크 탑10이에요. 안정성의 측면을 보자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언제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실 건지 그 계획에 따라서 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갈지 공격적인 종목을 위주로 갈지 ETF 중에서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여기 거의 다 포함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회사들이 겹쳐서 들어가지만 조금씩 종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부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갑니다. 자, 오늘 업계 1등 주식만 투자하게 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개별주 투자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반면 마이너스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주식 초보라면
이런 개별 종목보다 10개, 30개, 100개, 500개 기업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영상을 통해 올려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